배당 순위가 충돌할 때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으로 해서 466쪽에서 48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배당 순위가 충돌할 때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순환 흡수 배당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A는 B하고 동순위인데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비계 보면 이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선순위가 있고, 가압류 이후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보다 법정 길이 늦은 세금이 있을 때, 이럴 때 가압류와 근저당은 동순위지만 근저당은 세금의 법정 길보다 빠르니까, 이게 설정 연도가 5월 10이다. 세금의 법정 길이 6월 30이다. 이랬을 때, 이 근저당은 세금을 보다 우선하고 세금은 가압류도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가압류가 있고 이후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이제 2010년 8월 10일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1천일 때, 1억 1천인데 이런 상태에서 배당 시점이 2018년 9월 18일 이후라고 하면 배당 시점으로 1억 1천 이하인 사람은 3,700만 원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럴 때에 가압류는 근저당과 동순이지만 근저당은 3,700보다 우선, 왜 근저당권이 보다 우선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려면 이런 경우는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때는 임차인이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만 우선하는데, 이미 1억 1천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근저당 동순이고 근저당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이기고 최우선 면제는 항상 가압류를 이기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관계가. 이런 얘기죠. 또 이게 세금이 아니고 공과금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는 순위가 순환 관계에 있을 때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 관계에서 순환 흡수배 나가는 방법.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한 이런 관계에 있죠. 이렇게 서로 상대에 따라 서로 우선할 수 있고 딱히 우선하는 경우 없죠. 이런 경우 어떤 거냐? 이 공과금이 선순위가 공과금이고, 그 다음에 공과금 이외에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데, 이 공과금이 납부기한이 1월 10이다. 근저당 설정 연도는 2월 10이다. 세금의 법정기일은 3월 10이다. 이럴 때 공과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세금을 이기고 세금은 항상 공과금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당해세가 있고 당해세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당해세는 근저당보다 항상 우선하고, 그런데 이 근저당권이 언제면 2011년 11월 30일.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이 1억 1천이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 1억 1천이다. 그런데 배당 시점이 언제냐? 2018년 9월 18일 이후다. 현재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배당 시점이라고 하면은 당해세는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즉 3,700만 원이죠. 3,700만 원을 이기고, 3,700원 항상 당해세를 이기고, 이런 관계가 있죠. 이러한 관계에서 이 당해세가 아니라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고, 이 공과금도 마찬가지죠. 공과금은 납부기 한이 근저당보다 빠르고,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못하지만,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이 안 되더라도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주택가액의 2분의 1 보면서 이 당해세보다 우선하고 일반 세금보다 우선하고 공과금이 우선하기 때문에 서로 물리고 물리는 순환관계에 있다. 이런 경우를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의 사례를 4가지 사례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가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관계에서 4가지 사례를 갖고 우리가 이제 466쪽에서 488쪽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사례만 하고 나머지 2가지는 설명하는 거로 해서 배당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왜냐면 4가지 8가지 사례인데 8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가지 사례씩만 분석하고 나머지는 책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 배당 순위가 충돌할 때, 즉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에 있죠. A는 B와 동순위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할 때는 딱히 우선순위가 없죠. 이럴 때는 이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 배당 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거나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각 채권자들의 채권에 따라 를 기초로 해서 안 보낸다. 왜냐면 1차적으로 동순위로 안 분배당하고, 이럴 때에 전체 이 채권을 분모해 놓고 자기의 각자의 채권을 분자해 놓고 배당을 받은 금액에 곱해서 1차로 동순위로 안 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 중에서 1차로 안분배당 받지 못한 금액을, 즉 안분부재액을 자기보다 여러한 채권자의 1차 안분배당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자기 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절차로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안분 후 흡수배당설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이 안분 후 흡수배당설이다. 자,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가 자기보다 여러한 채권을 흡수하는 방법에서 흡수할 자가 여러 명이면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흡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자가 흡수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이제 흡수할 자가 동순위인 경우는 각자의 채권에 따라 안분해서 흡수한다. 또 여러한 채권자가 흡수당하는 순서는 흡수당할 자가 여러 명이면 가장 여러한 자부터 먼저 흡수당한다. 그리고 피흡수자가 흡수당하고 나서 그 다음 가장 여러한 피흡수자부터 흡수하되, 가장 여러한 피흡수자의 흡수 한도는 피흡수자의 1차 안분 배당 받은 금액을 한도 내에서 흡수하지 못한 금액을 그 다음 여러한 피흡자로부터 흡수하는 단계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어떤 거냐면 배당했을 때 A는 B하고 동순이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 이런 관계. 이게 순위가 서로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서로 모순 관계에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딱히 선순위가 없으니까 1차적으로 모두를 동순위로 봐가지고 안분배당한다. 안분배당한 경우는 배당할 금액에다가 각자의 지분 비율을 곱해서 배당하는 식으로 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흡수 배당 절차는 2가지가 있겠죠? 흡수자와 피흡수자가 있단 말이죠.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변제권인 중에서 가장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흡수하고, 흡수할 자가 동순위 관계에 있을 때는 각자의 후순위 채권자를 흡수할 때는 각자의 채권에 따라 안분해서 흡수하고, 흡수당할 자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세 번째 우선 변제권자를 가진 사람을 갖고 순차적으로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가장 여러한 사람이 흡수당하고, 그로 선순위 채권자의 흡수 금액이 부족하면은 그 다음으로 흡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